그게 나쁘냐를 되물어보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본질? 더 나쁜 얘기는 누구 얘기하실 건데요? 간단한 말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해봤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연애생활, 저는 정민이었고요.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김갑수님과 세기의 아주 치명적인 나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부보다 더 나쁜 러브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책으로 연애를 배우셨어요? 아니면 실제로도 연애 경험이 많으세요? 노코멘트. 아니 뭘 노코멘트 이제 아, 와서 뭘 그러면 노코멘트예요? 질과 양 중에 뭐를 더 중시하세요? 사랑에 있어서 네. 여자를 만나는 데 네, 있어서 막 많이 다양한 여자를 만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질은 알겠는데 네. 많이 안 했는데 연애를 사랑을 책으로 배우셨네 이분. 그게 아니고 네. 그 발작 있잖아요. 네. 발작이요? 소설가 발작. 발자크, 네, 발자크. 네. 발작인 줄 알고. 발작 일으키셔 오늘 그러다가. 세상에 이제 책으로 연애에 관해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자가 없진 않았으나 네.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네. 그래서 본인이 한국의 발자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고 싶은데 네. 연애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10명? 그 얘기를 어떻게 10명만 했겠어. 내가 몇 년을 많이 살았는데 하셨네. 대박. 주절주절 얘기를 진짜 체육보다 솔직하다는 비명에 솔직은 무례인데 네. 솔직하다는 비명에 막 많이 떠들었는데 네. 더 떠드셔도 그게 네. 되게 싫어. 왜 또 갑자기 왜 또 다시 영으로 돌아왔어? 기껏 지금 한 80까지 끌어올렸는데. 아니 그래서 지난 회차에 제가 그 모딜리아니의 러브스토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람이 막 못돼서 막 나간 사례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난 인성자 붙여갖고 인성 따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인간성의 준말이겠죠. 인성. 근데 어쨌든 사람의 이 인성의 표출은 너무나 상황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럼요. 인성이 교육을. 나쁜 사람이 좋은 경우를 훨씬 많이 봤거든요. 첫째 인성이 나쁘다고 주위에 평판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네. 두루두루 원만히 잘하는 스킬이 혐오스러운 거야. 오, 누구에게나 나 잘 약간 지내려고 비슷한 두루두루 것 같다. 잘하고 무슨 말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착한 척하면서 나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막 뭐 좋은 그러니까 관계도 좋아. 그런 사람이 가장 냉정한 사람인 수가 많아요. 가식적이야. 자기 통제가 잘 돼서 네. 모든 사람하고 두루 원만히 맺지만 어떤 누구하고도 깊게 되지 않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확률이 높고 그럴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자기가 개인적인 걸 뭘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작품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인성이 나빠야 돼. 어. 사람들하고 두루 잘 지내면 시간이 없잖아. 만날 시간도 없고. 작품은 고립의 산물이거든. 그렇죠. 친구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부모하고도 나쁘고 여자하고도 맨날 틀어지는 네. 그 고립된 자아가 그게 쌓이고 모이고 괴로움이 응축된 다음에 그게 뭐가 작품으로. 됐건 그게 그 문학 작품이 되건 프로그램이 되건 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한 남자가 떠오르네요. 누구? 아주 고집스러우신 그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천재 네.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슷해. 사람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그럼. 맞아. 그게 그 성격에서 많은 게 와요.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게 아주 유명한 얘기거든요. 성격이 운명이다. 예, 니체가 한 말인데 오, 니체 씨. 예, 그러니까 성격에 의해서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가 되게 이제 주어지는데 맞아. 근데 이제 인성이 인간 됨됨이가 흔히 말하는 나쁘다 이런 것 때문에 모딜리아니 같은 파괴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네. 더 나쁜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나 세속적이고 속된 모습의 사람 그런 사랑 세속적이고. 그 세속적이라는 게 어떤 자기 거예요?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든 걸 아. 걸어버리는 거예요. 네. 음. 그게 그- 나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네. 그게 나쁘냐를 되물어보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세속적인 것이 꼭 나쁜 예. 것이냐. 속된 사람이 있고 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럴까요? 아니요, 다 속된 사람인데 네. 속되지 않은 척을 하는 것일 뿐이죠. 척보다도 난 네. 내가 관찰한 바는 사람은 다 양면이 있어.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는 너무나 비속적이 돼요. 나머지는 다 속돼. 네.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저 경우 가령 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속된 것 같았는데 돈 문제는 되게 어. 두려움이 많아서 그럴까? 내가 한 번도
돈 좀 빌려주실래요? 보증 좀 서주실래요? 없어. 아무하고도 거래 안 해. 지갑 아무하고도. 털어봐. 뭐냐면 네. 자기가 순결해지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순결하고 싶어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순결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개인적 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을 되게 찬양하고 찬미해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는 못 그러고 되게 남을 그러라고 이제 강요하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더 나쁜 얘기는 누구 얘기하실 건데요? 드뷔시를 또 설명해야 될까? 드뷔시. 드뷔시. 나 작곡가. 들어본 작곡가. 드뷔시, 맞죠? 드뷔시. 오 뿌듯해. 근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작곡가예요. 네. 인상파라는 음악을 개척하고 하여튼 그 당대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예, 예, 음악가. 예. 네. 근데 드뷔시의 러브스토리를 보면 뭐 이런 자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자가 다 어떤데요? 있나. 일단 드뷔시의 이 러브스토리만 간략하게 네, 좀 네. 얘기해 얘기해 볼까요? 주세요. 당연히 이제 드뷔시도 무명의 존재감 없는 작곡가죠. 예술가. 돈벌이도 안 되고 뭐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러다 여자를 하나 사깁니다. 근데 양복점 같은 데서 이렇게 바느질하는 여자예요. 재봉지. 정말 둘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네. 그 여자가 개비라고 가브리엘 디퐁이라는 여자인데 사랑스러운 여자야. 네. 둘이는 가난한 이제 음악가와 그 음악가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재봉사 이 둘의 사랑이야.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 드뷔시는 아직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열심히 이제 작품을 쓰고 고민하고 막 이러는 생활을 했어. 근데 그 가끔 아는 사람이 놀러 오는데 이 개비의 아는 언니쯤 되는 어떤 여자가 불안하다. 자주 놀러 와요. 불안하다. 자주 온다. 예. 네. 릴리 턱시에라는 이름인데 네. 그 여자가 상당히 그 뭐랄까 활발하고 사람이 괜찮았던 모양이야. 멋쟁이야. 릴리가 와서 그 두 사람들을 참 많이 돌봐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잘 어울리고 그렇게 꽤 오랜 동안을 지내고 어느 날 드뷔시가 대외적으로 결혼 발표를 해요. 누구랑? 릴리랑? 신부는 릴리 턱시. 대박. 와. 이럴 줄 알았어. 죽이는 거야. 모든 면에서 릴리가 우월했거든. 그래갖고 개비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살아나긴 하는데 자살 시도를 해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점점 드뷔시는 유명 작곡가로 성장을 해요. 진짜 짜증 나겠다. 미치다 진짜 미치지. 이거는. 아내 릴리 턱시에도 이제 이렇게 유명인의 아내가 돼서 열심히 돌봐요. 어떡해. 드뷔시가 매우 유명해진 건 이제 라메흐 그 바다라는 교향시가 이제 막 엄청 떠버리거든요. 바그넬리어 그러니까 바그너 음악의 반대편에 쓴 표대를 세우는 이제 큰 작품이 나타나고 전 유럽이 그걸로 막 들썩들썩 할 정도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그 당시에 최고 여배우. 지금으로 하면 그때는 TV나 영화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제 연극이나 네, 이 네. 공연의 배우겠지. 최고의 배우는 엠마 바르다크인가 하는 여자인데 최고 여배우가 가까이 와서 막 너무 포살포살해. 어떡하니. 넘어가야지. 흔들리지. 드뷔시는 어느 날 어느 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결혼 발표를 해. 신선하다. 이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하는 이 여배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런데 릴리 턱시는 또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렇게 만든 여자랑 똑같이 또 자살을 기도해. 이게 두 번째 자살 기도야. 그러니까 두 명에. 그래갖고 난리가 벌어져요. 왜냐? 드뷔시는 그때는 이미 유명 작곡가거든. 전 유럽이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드뷔시는 막 멀리 도망가요. 어디 멀리 가서 배우랑? 그게 좀 애매해. 같이 간 걸로 돼 있지만 그 또 여자. 같이 간 것도 아니야. 어. 예, 예. 근데 연쇄적으로 드뷔시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부럽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유명 배우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그 당시에 또 여배우 저도 좋아하는 네. 어떤 여배우랑 결혼을 했다 해갖고 네. 온갖 질타를 받았죠. 예, 뭐 말도 못하게 이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한국식 혹은 아시아식 전통은 이제 어려웠던 시절 예? 조강지처. 조강을 먹던 그 시절을 끝끝내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네. 근데 일제하에 수많은 유학파 지식인들이
동경이나 북경이나 어디 가서 오. 신문을 접하고 돌아오니 시골 여자에서 대화 한마디 안 그쵸, 되고 그쵸. 기호도 달라.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도망가서 뭐 이런 일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뷔시 같은 사람 이제 천재 중에 대단한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재봉사, 또 재봉사의 선배였던 뭐 이런데 이제 사교계에 진출해서 어울려 보면 또 대화도 다르고 그럼. 수준도 다르고 인간관계 다른 속에서 자연히 빨려 들어간 것 같아. 그럼요. 네. 뭐 그 여자도 그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네. 이제 반려의 선택을 그 당시의 수준에 맞게 이제 어떻게 해버린 거죠. 네. 예, 어때요? 개새끼예요? 아니요, 저는 물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내가 드빗이어도 그럴 수 있었겠다. 있었겠다. 오연혜 씨는? 근데 이혼은 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 정리는 이혼도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치. 호적제, 신분제 이런 게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한 100여 년 전이니까 네.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 예, 환경. 그리고 집을 나오면 그냥 이혼한 걸로 되고 그런 게 아. 많았으니까 좀 다르죠. 네. 아쉬운 부분도 있죠. 왜 천재들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나고 여자를 좋아하고 좀 만약에 그렇게 쭉 갔다면은 더 그러니까 멋지지 않았을까? 성공한 다음에 어려웠던 시절 돌보는 여자를 버리는 게 한국 이 소설이나 영화의 오래된 그 일종의 하나의 네. 틀이에요. 네. 그리고 다 당연히 그 남자를 욕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환경과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은 또 이제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드뷔시쯤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인물을 얘기해서 그렇지 네. 인생의 작은 국면에서 모든 개인에게도 인생의 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변화되는 자기의 이제 삶의 조건들 그 전에는 괜찮았으나 지금은 도저히 안 맞는 이 상대와의 이 인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소위 사랑의 지속성의 문제. 네. 사랑의 감정은 이미 다 파탄이 났는데 의리와 책임감으로 이걸 이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변화된 삶에 걸맞는 새로운 여성 관계를 개척하고 거꾸로 여자는 네. 그런 남자를 만나가는 게 온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굳이 지금 이제 뭐가 더 낫지라고 얘기해 보려고 해서 이제 꺼낸 거예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려고 한 근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셨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왜냐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분들의 그쵸. 인생을 이혼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아빠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아빠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너무 엄마와는 전혀 다른 성향과 성격의 여자분과 잘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어떤 상황이나 그런 뭐 지금이랑 맞지 않는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게 있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근데 그게 B라는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게 또 유지가 될까? C라는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게 100년으로 할 수 있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100년회로가 목적이 아닌 거지. 사랑의 목적이.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나와 잘 맞고 잘 통하는 여자랑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야, 우리 아빠한테는.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부분은 포기했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 내 그렇죠. 삶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한 건데 우리 아빠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고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자신과 맞는 여성분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근데 나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포기하고 살더라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해라고 한다면 어째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과 사람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는 현실에 지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맞는 분이 건 없어. 서로 다른 의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의견이 좀 공존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 동안에 특히 부부나 남녀 문제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맞아요.
제가 이혼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경우가 네. 있어. 그냥 네. 우연히 어울렸는데 이제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해주는 그 이혼할 수밖에 없던 배우자는 거의 악마야, 악마. 맞아. 예. 그럼. 맞아. 예, 근데 내가 악마인 당사자를 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 너무 멀쩡한 사람이야. 아, 너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럼. 얘기가. 악마적으로 만난 거지. 잘못 만난 거지.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악마의 커플도 시기가 지나면 또 멀쩡하게 잘 지내기도 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는 악마였거든. 근데 우리 그럴 아빠는 수 멀쩡하게 있죠. 너무 네. 잘 지내. 나도 뭐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처의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시기를 어떻게 넘겼지? 왜냐면 아니, 어떤 부부나 다 그런 시기는 오니까요. 네. 근데 나는 무관심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 아 오히려 거기에 너무 예, 집중하지 않고.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이제 뭐 네. 바람 피다 걸리셔서 도망다니신 건 아니시고요. 아, 음악에 집착하게 되시고. 바람을 안 폈으니까. 어, 예. 바람은 안 피셨을 것 같아. 몰래는 폈을 수도 있지만. 몰래 피는 건 바람이 아닌가요? 그럼 안 들키면 되거든. 들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결론이 없는 거거든. 없죠. 결론을 맞아, 내리면. 맞아요. 그런데 결론을 굳이, 지금 굳이.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네네네. 마음껏 하세요.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 더 커버려 갖고 사람에 대해서 온갖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심지어 유튜브 방송까지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남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잣대 좀 대지 마라. 누구는 죽일 놈이 되고 누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예술 분야 인터뷰어로 평생을 살은 사람이야.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발언한다고 갑자기 정치 평론가 이러는데 그건 내 깜냥이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 온갖 희한하다는 인간과 많은 별 짓과 별 네. 시간이 다 있었어. 난 그 10대 때부터 그런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에요. 네. 내가 좀 히스토리가 좀 있어. 네. 난 특별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없어. 다 비슷해. 근데 작품을 하니까 좀 그렇게 보이고 좀 개구지거나 아니면 약간 그 상황 연기력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 더 극적으로 보이고 더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연기자처럼 생활을 사는. 나 그것도 그냥 그 사람 기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좀 평가하지 좀 말자. 저지하지 말자. 근데 어쩌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랬구나로 가야지. 웬 놈의 옳고 그름으로 그냥 죽일 놈 매도되는 사람과 칭송되는 사람의 이 편차. 근데 경우에 따라 난 그 사람들을 아는 수가 있는데 이건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랑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범죄로 이제 사회면에 실리는 것 중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것까지 다 옹호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사야. 인간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너무 단순하게 잣대 들이밀고 네. 거기다 목청 높이고 우르르 몰려가서 한 목소리로 매도하고 한 목소리로 칭송하고 이것 좀 하지 말자. 네. 그냥 사람만큼 각자 딴 생각하자. 그런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드뷔시를 제가 또 좋아해요. 그 음악은 이렇게 편안한 음악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다 클래식 음악 좀 들으세요. 갑자기. 좋아요. 네, 클래식 네. 음악 꼰대가 좋은 것들, 있겠지만 좋은 작곡가들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이름을 아는 정도면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네. 어마어마한. 왜냐면 수십만 명의 예술가 중에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오윤혜 씨에게 맞을 내가 오윤혜 씨를 근데 모른다 잘.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누굴 권하기가 그런데 네. 오늘 본 오윤회만 봤을 때는 오윤혜랑 같이 밤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하면서? 오늘 그럼 불 꺼지고 두 분 여기 남아 계세요. 오늘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 여인의 종류 중에는 네. 무대를 만들어서 너 놀아라 까불어라 네. 이게 그런 스타일인 것 아 그래, 전 잘 놀거든요. 같이 놀고 싶으신가 보다. 좋아요. 그 무대형 여인들을 나도 한창 때는 이렇게 아는 여성이 많았어요. 그러면 각기 따로 만나지 않고 다 약속해서 한꺼번에 만나. 네. 그래서 우리가 당 이름을 정하자. 그래서 네. 황당당이라는 당을 정했어. 네. 그래서 내가 황당당의 옥황상제였어 지기가. 우와. 그 황당당이 하는 일이 새벽 4시에 한강에 가서 통곡을 하자. 왜? 왜 통곡을 해? 왜 통곡을 해요? 무섭다 그때 약간. 새벽 4시는 곡성 또 찍으신 뭐야? 거야? 슬프지 않아요? 왜요?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매우 슬프지 않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란 존재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약간 그럴 때가 있어? 굉장히
적극적이신 3차원인데 분이셔.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3차원이 이거야. 4차원이라고 해야지 그럴 아, 때는. 그런가요? 전이 저렇게 무대에서 놀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노는 거. 다음에는 그 김갑수님 작업실에 우리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오디오 많으시잖아요. 음악 장비가 1억이 넘는 엄청 최고급의 음악 장비가 1억 아닌데? 그래, 그러면은- 더 넘어요? 그보다 굉장히 더 많은데. 아, 그 사이에 또 나는 늘어나셨구나. 그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 언제부턴가 네. 내 평생 걸 일에 대해서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내가 26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수입이 거기다 모여 있어요. 오디오에. 너무 궁금해. 판과 오디오에. 진짜 그러니까 하나 가방에 넣어오게. 뭐 되게 괜찮아. 난- 좋은 거 있으면. 그 오디오를 하는 게 내 연조인데 1920년대, 30년대까지 오디오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발생기 이런 거지. 아 보세요. 네, 가서 막 자랑 좀 해주시면 우리가 또 그런 거 듣고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기구순. 과연 그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본질 그리고 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좀 마무리는 훈훈하게 가죠 우리. 네. 네. 자 먼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그래서 본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떨어지면 좋겠나만 네.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소박하게 했던 게 그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네.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나보다 상대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면 그게 사랑인가 보다가 1차 내 인생의 깨달음이에요. 맞아. 네. 내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해봤다. 있어요? 뭐 대단히 별나진 않고 좀 네. 막 학교 관두고 절에서 막 오래 살다 오고 막 그랬어요. 별나셨네 많이. 왜냐면 너랑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 안 사랑해서?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내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도저히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만 살기엔 난 너무 젊다. 23살밖에 안 됐어. 세상에. 그래서 네가 없는 딴 하늘로 가겠다가 선택한 게 살속 절. 몇 년 그럼 사셨어요? 저 몇 년이겠어요? 설마 그래봐 몇 1년 1년이나 있다 오셨다고요? 그 나오니까 좀 그 열병이 가라앉던가요? 수염을 그때 길렀는데 털이 네. 많은 사람이에요. 수염이 이런 채로 그 주지스님이 여자 만나러 갔는데 돈을 이만큼을 줬어. 팍 잡히는 대로 그걸 들고 와서 막 씩씩대고 만나니까 내가 그 거기서 원래 잘 안 씻는데 네. 더 안 씻어. 엄청나게 냄새 나고 어머나. 막 옷차림도 뭐 엉망이었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장성에서 서울까지 하여튼 어떻게 막 날라와서 그날로 저녁에 옛날에 삼천공원은 쾌쾌한 곳이었거든요. 네. 그 벤치에서 아주 굉장히 늦게까지 뭔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상대가 하는 얘기가 그날 그때 벤치에서 얘기가 가장 좋았대. 난 막 냄새 나고 수염은 이렇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과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이러고 있지. 근데 그런 상황에 더 그러니까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뭔가 만날 수 원하는 없는 대로 그런 극적인 안 상황. 됐을 때. 그럴 때 더 인간이 애달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에 나를 몰아넣는 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받아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몰려서 막 그냥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게 사랑이 깊어서라고 이제 맞아, 되게 오해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별난 게 대단한 게 아니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치루어내는 거죠. 그건 두고두고 못 그러는 거거든. 인생에 한 차례나 두 차례일 뿐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랑의 경험들이 쌓이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좋은 식으로 발현이 될 때가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나는 순수의 폭발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의 스킬이나 네. 수법이 돼갖고 굉장히 야비한 인생의 한 시기가 이제 도래해요. 어머나. 왜냐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면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아버려. 네. 알아버린다고. 그리고 욕정은 많고.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하면 포획해서 일을 만드느냐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온갖 일이 벌어져. 그건 그리고- 이제 좀 성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100% 성적인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감옥 예를 가라고 들어서 아니 뭘 감옥을 가요? 하는 일이 생기는 시기가 옵니다.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한 40대쯤인가? 30대쯤? 뭐 딱 연령을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대 그런 사람은 드물지. 그쵸. 좀 나이 먹으면서
많은 정말 많은 일이 생기고 아마 이 프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조금 나이 있는 남자들은 다 지그시 속으로 공감하시나요? 자기를 되돌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사실 40대 중년의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 선망의 뭐 그럼요. 교수님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이유가 20대 30대 남자들에겐 없는 그들과는 다른 그럼 그런 매력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첫 기절이 네. A는 네. 학생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교수였다. 이게 아. 첫 문장이었어. 중년 때 접어들면서 이것저것을 갖춘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왜 20대 남자들은 중년의 여자들에게 매력을 못 느껴. 느껴? 느끼고 그게 어딨어? 아니고 어디 있니? 딱 두 과가 있어. 어디 느껴와 있어? 못 느껴 있어. 네. 또래 들면 네.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하게 까불고 놀고 거기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남자들이 예, 네. 그런 무언가 다 인생에서 겪고 갖춘 사람을 선망하고 좋아하는 또 여자 있더라고. 이거 완전히 딱 갈리더만. 자기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그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과거에는 한바탕 폭풍이 이렇게 싹 지나가고 완성된 남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나이를 좀 먹다 보니 그런 20대의 막 열정과 풋풋한 그런 걸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아줌마 마인드죠. 아줌마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슬프다. 주변에 최대한 많은 이성을 만나보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 네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네가 어떤 남자와 잘 맞는지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만나보라고 한다. 왜냐면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게 맞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양한 남자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오윤아 씨, 네. 우리가 이 논쟁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닌데 아 해주세요. 딱 문제. 논쟁하기 좋은 네. 그 소재를 얘기를 해서 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의견이 다른데 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거든. 자기 자녀뻘 혹은 제자뻘 애들에게 두루 많이 만나봐라. 그래야 사람을 알고 잘 만난다고. 네. 그 완전히 안 맞는 말이거든. 정말 안 맞는 말이야. 어떤 면에서요? 사람을 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생의 과제예요. 그럼요. 예, 평생을 산 형제나 부모도 잘 몰라요. 그쵸. 한 사람과 지옥까지 가봐야만 알아도 몰라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깊어지질 않았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네. 지옥의 끝까지를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서 행운이다. 모든 사람이 겪진 못해요. 예? 아, 그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만두면 돼. 네. 그런데 세상에 그 심연이라는 건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네. 뜨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리면 저 캄캄한 곳에 한자로 공동이라고 쓰는데 캄캄한 그 허공 같은 게 있어. 그 속에 들어가면 무섭고 두려운데 그 안에 뭔가가 있는 내면의 심연의 세계에 네. 끝장까지 가보는 체험은 한 사람과의 길고 오래고 어쩌면 처절하고 이런 만남의 과정 동안에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대 후반이거나 혹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됐거나 젊은 나이라면 정말 한 사람과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 정말로 오랜 지금도 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ING. 동안 그 거기에 대해서 윤구병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네.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은 시대에는 아마 안 맞을 거야. 이제 범죄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랑도 잘못될 수 없음이라고 늘 주장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어설픈 행동, 치기어림 또는 뭐 온갖 것은 어떤 것도 잘못될 수 없음이라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게 그분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잠깐씩 여러 사람에게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네. 도대체 뭘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선물도 많이 받을 네. 수 있고 섹스도 여러 번 할 수는 네. 있겠지. 네. 근데 그거 갖고 뭐가 되냐고. 이거는 자기의 경험에 반추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 같아요. 김가수님은 여러 명과 깊게 가지 못한다라는 경험을 통한 결론이 있고 저는 여러 명과도 충분히 깊게 갈 수 있다. 2, 3년 안에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왔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경험으로 그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거든요. 저는 한 남자를 만나면 좀 깊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몇 명 안 만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후회되고. 아직 젊잖아요. 가정 파탄 내시게요? 여기 애가 너무 6살이야. 근데 저는 대신에 그런 후회가 없어요. 저는 나이도 어린 남자, 돈도 없는 남자, 나이도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못생긴 뭐 아주 다양한 남자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지 호기심이 사실 많이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후회가 없어요. 더 만나볼 걸. 또다시 이제 나이에서 오는 세태 네. 변화 이런 걸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장점도 많지만 제가 느끼는 단점은 네. 굉장히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든지 학벌이 취약하다든지 신체적으로 별로 좋지를 못하든지 뭐 자기의 그 핸디캡처럼.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웃기지 않나? 사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니까 그 틈바구니가 없다라고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생은 길잖아요. 짧으면서 길어. 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이 몇 차례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많죠. 여러 차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지금 보여주는 그 상대의 현실적 조건들에 정말 매이더라. 심지어 남자가 집을 사와야 결혼한다. 이런 못 같은 그러니까요. 집은 언젠가 어떻게 하면 되잖아. 맞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네. 얼마나 치열한지 이게 중요한 건데 용기가 좀 없지 않나? 인생에서. 이게 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주변과 비교하고 눈치 보는 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저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라는 게 네. 특히 부모와 네. 주위 사람 얘긴데 네. 난 늘 어디서나 얘기를 하는 게 그 말 좀 듣지 마라. 상처는 이렇게 하면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사랑의 상처가 똑같아. 몸에 남은 상처처럼 죽어도 안 없어져.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막 행복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안에 상처는 계속 있는 거야. 여전히, 계속. 안 없어져.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 근데 그 사랑의 상처는 본인이 원하진 않았겠으나 훈장이거든요. 그게 훈장이에요. 그 이 상처가 두려워서 사실은 다 시작조차 벽을 못하고 치는 거거든요. 내가 못한 상처받을까봐. 많은데 근데 상처받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아왔는데 상처와 맞바꾼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들이. 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진짜 상처투성이로 여러 겁내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깊은 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상처의 종류 중에 저도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격렬하게 싸우고 안 맞고 뭐 혹은 배신을 당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은 감당할 만해요. 그럼 뭐가 제일 아프지만 힘들어요? 근데 네. 감당할 만해. 제일 힘든 거는 나를 중요한 존재로 봤다가 너무 시시하게 보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황. 나는 여전히 상대가 중요한데. 좋은데. 대단히 큰 존재인데 나라는 사람이 건성으로는 만나지. 이게 가요에도 많이 그 가사가 나온다. 아, 제가 니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뭐예요? 갑자기?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제가 김가수님 오신다고 하길래 몇 개를 찾아봤는데 어제 근데 갑자기 외운 거. 기가 그러니까 막히게 변한 게 진짜 그 너무 타이밍을 너무 서로가 잘 알거든. 그게 또 그 슬퍼. 순간을. 그리고 남자들은 종의 특성 같은데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 그 여러 여성에게 섹스를 해야 되는 이제 이 유전자적 특성 있잖아요. 그거 위한 제일 큰 스킬이 뭐냐면 떠벌리는 거야. 자기를 과장하고 대단한 척하고 뭐 막 이래.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해서 그 상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연출까지는 가능해. 네. 근데 이걸 계속 지속하기는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온빡 실망은 다 안겨주고 상대가 나를 시시한 사람으로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으니 이게 그래도 꽤 그래도 오래 가네요. 꽤 오래 10년이면은. 갔네요. 10년이면 지긋지긋- 오래 감추셨네요. 10년도 아니야. 하여튼 지긋지긋한 세월. 근데 요는 그게 제일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회가 안 돼. 어떤 노력을 해도 한 번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저게 다 허장성세였고 저게 어디서 읽고 와서 슬쩍슬쩍 하는 말이었고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작품이나 남길 줄 알았더니 그래봐야 재능도 없고 우습게 보기 시작한
앞에서 시선의 앞에서 느끼는 그 절망감 있죠. 아. 이거는 정말 죽을 수도 없어. 왜냐면 내가 죽으면 상대가 아파해야 죽을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으면 알턴이 빠졌다 이래버리면 그냥 어떻게? 패배자일 뿐이야. 죽을 수도 없어. 근데 이거는 김갑수님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원래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약간 우스워지고 약자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사실 네. 내가 우스운 사람이에요. 내가 알게 됐어.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어떤 남자한테 빠져들면 내가 그 질 것 같고 내가 상처 입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의리 될 것 같고 네, 자꾸 그 사랑을 내 스스로가 그냥 아니야 나 이 남자 별로 부정하고, 안 좋아해. 부정하고. 나 좀만 좋아하자. 막 이만큼 갈 거 여기까지만 가자. 좀 이렇게 사랑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 지금 말은 인생사에서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내가 더 사랑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떠나지 상대가 않을까. 지루해하고 뭐 이게 늘 고민이에요. 네. 참 해법은 없는데 다만 전략적 행동으로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라면 이래요.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가능한 데까지 만난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다 도망가더라고. 한 달을 못 가.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제 요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일반론적인 거와 조금 다른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번뜩번뜩한 지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는 자기가 혼자 갈고 다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근데 그 지적인 걸 자꾸 책을 읽어서 생기는 철학적 성찰로만 이해를 해. 지식이 많거든. 그게 아니고 뭐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에 대해서 남다른 그 취향과 깊이가 있거나 여행 얘기를 했는데 여행지에 대해서 아주 자기 감흥이 도드라지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약간 취향이 잘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여튼 지적으로 발현되는 측면이 상대에게 보여줄 때 이게 맞아. 남자 쪽이건 여자 쪽이건 매력 있지. 상대에게 굉장히 존중감이 생겨서 관계 유지에서 만약에 노력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측면이 하나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성적인 면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네. 메모 이게- 받아 나갑니다. 적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식 용어로 하자면 꼴림. 네. 꼴림이 중요합니다. 꼴림이 유발되지 않은 한 그 관계는 굉장히 이제 꼴림은 어떨 때 잘 유발되죠? 근데 남자들은? 꼴림은 새로운 것에만 유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가요? 꼭 뭐 향수 뿌리고 속옷 야한 거 입어라 이게 좀 유치한 얘기고 뭐 그것도 어떤 데는 통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귀여우시네. 여기서 많이 나갈 수 아니 있는 조금만 나와 사이트예요. 주세요. 그러면은 왜 고정적 행동 패턴만 하느냐. 그러니까 성적 행동은 계속 강화되는 속성이 있지만 끊임없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요새는 노력하고 같이. 성행동이 이 여성의 경우 한 지금 다 60대로 넘어가서도 하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 네. 그래요. 그것들은, 남자들 한 99살까지도 가능한가요? 그건 몰라. 그거 알아둬야 돼. 살아봤어.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따뜻하고 좋은 말 하는 거 그거 갖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존재하니까. 세로토닌이 전두엽에서 빡 분비되는 어떤 상태. 아, 이거를 둘이 관계 유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라 여긴다면 맞아요. 성적인 개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 예. 아, 오늘 밤 저는 불쑥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쑥. 우리 저도. 남편이 다양한 사랑과 성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갑수님을 통해서 저는 책 많이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똑똑한 분 만나가지고 지식을 전해 들으면 이게 다 마음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께 되고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자주 좀 네, 나와주시고요. 우연의 정미녀 TV 저희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또 돌발 찾아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고맙습니다.